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의 양면성, 왜 범죄에 이용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보안을 내세운 암호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양면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의 연락책으로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심기도 했지만은 테러에도 악용돼 극단주의 아지트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홈페이지 일면에 들어가서 보니 Telegram is a cloud-based mobile and desktop messaging app with focus on security and spe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텔레그램은 보안 및 속도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및 데스크탑 메시징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오픈소스이며 재현 가능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깃허브 코드가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한 앱을 빌드할 때 사용한 코드와 동일한 코드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3일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사생활 및 보안을 이유로 사이버 망명 차원에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제정 직후부터 텔레그램은 다운로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줄곧 100위권을 맴돌던 텔레그램은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카테고리 다운로드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광고 없는 오픈소스 메신저이고 검열받지 않는 자유를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부콘탁테를 설립한 니콜라이 드루프와 파벨 드루프 형제가 푸틴 정권의 검열을 피해 2013년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드루프 형제는 2011년과 2012년 러시아 총선과 대선 이후 반푸틴 시위 참여자에 대한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발해서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파벨 드루프는 2018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브레이드 하트 사진과 함께 인터넷 IP는 앗아가도 자유는 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독일 텔레그램 메신저 LLP사가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메신저와 달리 텔레그램은 그 어떤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개발자 중 한 명인 파벨 드루프가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서버 유지, 개발비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를 싣거나 유료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기부를 받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메시지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일반 파일, 즉 DOC 파일, 닥 파일과 zip 파일, PDF, MP3 등도 손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텔레그램과 위챗 등을 통해 중국 내 성매매가 패스트푸드처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18년 텔레그램은 아동 음란물이 공유된다는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작년 7월 홍콩의 텔레그램 가입자가 7월에만 1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어서 시위 참가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소통 창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텔레그램을 차단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시위를 조직하고 각 지역의 시위 상황을 정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텔레그램에 힘입어 시위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당시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텔레그램의 반혁명적 채널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텔레그램 이용자는 인구 절반인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N번방, 박사방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성착취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주요 창구로 알려진 은밀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돈도 시장도 지배도 아닌 오로지 보안만을 우선으로 하는 까닭에 갖게 된 텔레그램의 두 얼굴입니다. 텔레그램이 비밀 통신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철통 같은 보안 덕분입니다. 비밀 대화 기능을 지원하고 상대방과 대화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또 서버가 독일에 있어 도청 내지 감청이 불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대화 기록은 복사가 불가능해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도 없다고 합니다. 2018년 공식 발표한 월 이용자만 2억만 명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텔레그램은 메시지 암호화와 대화 삭제 등 보안 기능을 내세워 고객을 모았습니다. 텔레그램은 다른 모바일 메신저의 초대 인원이 제한적인 것과는 달리 20만 명 이상을 하나의 방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처럼 돈벌이를 위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밀 대화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에 남는 메시지까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상금 30만 달러, 약 3억 원을 걸고 텔레그램 암호 체계를 해동하는 해킹 콘테스트를 열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은 태생부터 다른 메신저와 차별됩니다. 2013년 혁신의 불모지인 러시아에서 당국의 사이버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2011년 총선 당시에 푸틴 정부가 반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최대 SNS인 북콘닥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콘닥트 개발자 파벨 드루퍼가 독일에 건너가 텔레그램을 출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검열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안 목적의 메신저인 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만 44명에 이르고 그중 아동 내지 청소년이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극악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준까지 왔고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대처와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동과 청소년 동영상 제작 성범죄자의 약 80%가량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박사방과 비슷한 N번방 전 운용자에게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부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범죄를 건절할 수 없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사회 각계에서 이 같은 인격살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박사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보안이 철저하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왜 발견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이용한 이러한 범죄 행위는 발본색은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